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7세 박정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식탁에 빠짐없이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올려두셨습니다. 피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신 습관이었지요. 처음엔 별 탈이 없었지만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되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담낭에 기름이 축적되어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정순 어르신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다 해서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 말을 들은 의사는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보다 내 몸에 맞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이 꼭 내게도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리브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 올리브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들으면서 평소의 습관을 돌아볼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그동안 몰랐던 진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민감해지고 섬세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두려움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해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매일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숟가락의 기름일 수 있다는 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름은 무조건 나쁘다, 혹은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중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2세 김영철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름을 모두 식물성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수치가 도리어 악화되어 병원에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평소 복용하던 약과 기름 성분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들으시는 이 이야기가 그런 사각지대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편안하게 앉으셔서 내가 놓쳤던 건강의 단서를 함께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란 단지 무언가를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리브유, 과연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게는 피해야 하는 식재료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분명 많은 이점이 있는 식품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지요. 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68세 이순자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올리브유를 매일 한 큰술씩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음식 전체의 지방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 올리브유를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다른 조절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의 식품만 집중해서 믿고 따르다가 전체적인 균형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름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 조화입니다. 튀긴 음식은 가급적 줄이고 생선처럼 좋은 지방이 든 음식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종류뿐 아니라 조리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지글지글 튀긴 고기보다 살짝 구운 두부나 찜 요리가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름을 섭취할 시간대입니다. 대체로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때 운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이 쌓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71세 김명자 어르신은 저녁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난다며 올리브유로 볶은 나물을 드셨는데 밤새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소화제를 찾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원인은 식사 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바로 쉬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식사 후에는 가볍게 15분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위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이 체내에서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이롭다고는 해도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배출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복용 시간과 음식 섭취 간격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올리브유처럼 지용성 성분이 많은 식품은 일부 약물의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아무 때나 복용하다 보면 약효가 줄어들거나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까지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나서야 음식 선택도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따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식생활 전체의 조화를 유지하는 일입니다. 어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 네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건강한 삶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65세 장인수 어르신은 새벽마다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10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말합니다. 음식이 반이라면 걷는 건 나머지 반이라고요. 실제로 이 어르신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 수치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결국 가장 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70세 최복래 어르신은 식품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건강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지만 자주 붓고 소화불량을 겪곤 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신체 활동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식품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거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엇이든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모여 인생 후반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식탁과 하루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매일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는데 굳이 이런 걸 따져야 하나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은 바로 이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미세하게, 느리게, 그리고 반복적으로요.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작은 습관이 하나씩 쌓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건강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젊었을 땐 밤늦게까지 일하고 기름진 음식도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에 정성껏 응답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올리브유였지만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균형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어떤 운동이든 어떤 생활 습관이든 결국 중요한 건 지나치지 않게 나에게 맞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69세 이광자 어르신은 처음엔 귀찮다고 느꼈던 건강일기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계십니다. 그날 먹은 음식, 얼마나 걸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적어보니 자신도 몰랐던 생활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기름 섭취를 줄이고 약 복용 시간도 더 정돈되어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몸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조금만 관심을 더하고 조율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탁은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기름 하나, 반찬 하나, 간식 하나에 조금만 더 생각을 보태면 몸은 곧장 반응합니다. 하루에 과일은 1개, 채소는 3가지,
단백질은 2끼 이상에 나눠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한 계획보다는 실천 가능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5분간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단순한 동작이 하루의 피로를 막아주는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후 가볍게 동네 한 바퀴 걷는 습관은 노년기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72세 한경수 어르신은 최근 몇 년 동안 별다른 병이 없음에도 피곤함을 자주 느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지만 알고 보니 오래된 가족 갈등과 외로움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나가셔서 그림을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정의 흐름도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것도 몸을 돌보는 일과 같습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질까지 낮아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 자야 면역력도 유지되고 음식도 잘 소화됩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자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훨씬 나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보약보다 깊고 편안한 잠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자연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습관은 작은 결심에서 시작되고 반복을 통해 생활이 됩니다. 74세 정인복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만성 관절통에 시달리셨지만 하루에 딱 10분씩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운동을 실천하시면서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정도가 되셨습니다. 병원 치료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이미 건강한 삶을 위한 실마리는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콘텐츠를 통해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어떤 시대든 어떤 환경이든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은 나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그 작은 실천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어떤 습관을 지니고 계신지 혹은 오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나눠주시면 저는 그 이야기를 귀하게 모아 또 다른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건강한 길을 걷는 동반자이고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건강한 하루, 평온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